안녕하세요. 미국 지식은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죽일 듯이 내리더니 그래도 올려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우는 0.25, S&P 500은 0.43, 나스닥은 0.0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장 쉬운 장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완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를 3.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였는데 금리 올려도 경기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올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금리를 올리는 것에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왜 걱정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이 투자자들을 쥐락펴락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침체 현상이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고용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고용 쪽은 아주 좋으니까 임금 상승까지 이루어졌고요. 가끔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이런 뉴스 있던데 괜찮냐 하시는 거예요. 우린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여튼 고용이 좋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긴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고용은 일할 사람이 넘쳐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용이 된 게 아니고요.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 일자리는 늘어났고 하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할 곳이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보통 히스패닉이나 흑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이 굉장히 고용 쪽이 좋다라고 지표로는 잘 나오니까요. 하여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구한다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좋아졌지만 가끔씩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찍 닫는 커피숍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랬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돈을 풀어서 일을 하려고 나오지 않는다고도 하고 코로나로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부분도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실물 경제에서 고용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 말하는 게 고용? 스태그플레이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과 금리를 올릴 명분을 찾은 것이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큰 적은 공급망 문제인데 금리를 올린다. 0.25%냐 0.5%냐 하면서 연준 손에 증시가 놀아나고 그 판에 서 있는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기에 투자자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긴축에 나서거나 금리를 크게 올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데 말을 미리 해주니 적응을 해나갈 것이고 적응을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서 증시에는 그래도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춤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건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수단을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을 막는 것 뿐이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건 저도 알죠. 워런 버핏이 HP를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올랐는데요. PC 수요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버핏이 왜 HP를 샀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16만 6천 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1968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좋게 나오긴 한 부분인데요. 이게 다른 해석으로는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하니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거라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에서 가결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입니다. 전년 대비 이익이 6.4%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닝들이 잘 받쳐줘야 좋은 증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종목 매수자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개인의 판단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종목 매수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 왜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어의 정의를 모르시면 따라오기 힘드실 것 같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저로서는 약간의 보충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생각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절대 리딩방이 아닙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를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번 하락장에 테슬라 760불에 매수하시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멘탈선이라고 하면요, 금방 복귀하는 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물을 타거나 상승장에서는 불을 타도 멘탈이 잡히는 지점입니다. 간단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240불 부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0이면 매물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저점이 234불 78센트인데요. 그래도 장마감 부근으로 해서 240불 위로 올려놓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 하락세는 220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이고요. 테슬라, 제가 1050불 그 다음 100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증시가 시작하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으로는 좋은 타이밍을 놓쳐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갭을 채우는 지점이 대략 1020부근 예상할 수 있던 저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으니 넘어가고요. 제가 댓글에 1050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갔다가도 금방 올라와서 마감을 했죠. 구글도 제가 댓글에 2700불 단기 멘탈, 조금 하락해도 정말 증시에 추가적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보통은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물을 탈지 모르시고 하락할 때는 자신있게 매수를 못하고 하락할 때 자신있게 매수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맞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죠. 근데 저는 이동평균선 매매도 하고 이것저것 제가 여지껏 주식을 하면서 모아온 저만의 노하우로 매수자를 잡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포트 구성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해서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락장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테슬라 800 멘탈, 엔비디아 230, 구글 2600, 그리고 중간에 증시 흐름, 제가 아는 노하우, 그러니까 어느 지점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 오르면 좋고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주식을 하지 않게 하려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쭉 읽어볼게요. 테슬라 835, 아마존 3030불, 넷플릭스 385 매수 지점인데 지금은 아래 구간이지만 다시 올라왔었고요. 넷도 보시면 멘탈 100, 지금 그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어떻게 증시를 읽어가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QQQ 이번에 43 매수, 40 멘탈. TQQQ 이번 하락의 저점이 39불 56센트. SOX도 매수했고요. 27불 50센트. 천천히 보세요. 불도 타기도 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긴 길어질 수 있으니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이번 상승에 다 수익 전환되어 있으실 겁니다. 물을 타야 하는 포트폴리오나 주식을 오래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를 수 있지만요. 편집해서 좋은 것만 보여준다, 리딩방이다 하도 그러셔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영상으로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 나스닥 100 14,300부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을 소량 포트폴리오에 들여놓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했고요. 나스닥 최저점 구간 14,317 12시 50분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테슬라 12시 50분 1021불 54센트
오늘 최저점. 엔비디아 12시 50분 234불 78센트 최저점. 이걸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14,300까지 안 가도 거의 근처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위에서부터 쭉 분할 매수 걸어 놓는 거죠. 그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좋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차트를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이동평균선 매매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도 리딩방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S&P가 51선으로 오게 된다면 나스닥은 51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니 나스닥 100, 14,300 부근 보시고요. S&P는 그래도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의 51선 밑으로 지금 당장 내려가기 힘들겠다는 부분과 그래도 내일 오버해서 매도세만 안 나온다면 지금 증시는 그나마 안정권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좋은 자리에서 매수해 보자고요. 제가 영상으로 많은 부분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주식을 그래도 꽤나 해온 사람으로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부자 되자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전혀 배 아프지 않습니다. 미주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